예, 반갑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 비뇨기과의 김세웅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란 질환은 많은 어르신들이 들으시겠지만은 이 전립선 우리가 소변 보기 힘들어질 때 제일 많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이란 전립선 질환이 있으면은 이 중에서 약 50% 정도가 발기부전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릴 것은 50% 발기부전이 오는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또는 우리가 어떻게 그 증상을 알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10분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안태영 교수님이 전립선 비대증 약물을 드시는 분들이 발기력이 좋아진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또 반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발기약제를 드시는 분들이 소변을 잘 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전립선 비대증과 발기부전은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약제가 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전립선은 그 남자에게만 있는 그 기관입니다. 그래서 방광 아래 이 밤알 모양의 전립선의 질환인데 크기는 한 20g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드시면서 이 방광 아래 있는 전립선이 서서히 커집니다. 커져가지고 이 오줌 나오는 길을 막습니다. 막다 보면은 소변에 자주 본다든지 또는 소변 굵기가 가늘어지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전립선 비대증이 오면은 이 급박뇨, 그러니까 소변을 갑자기 보고 싶어지는 거죠. 별 문제가 없이 지내다가. 두 번째는 소변을 자주 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보고 특히 밤에 여러 가지 소변을 보고 이 야간뇨라 해서 주무시는 동안에 한 서너 번 정도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소변이 한참 진행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 변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소변을 보는 지연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는 과연 이 전립선이 커지면서 과연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전립선이 커짐으로써 방광에 오줌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방광벽이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져서 여러 가지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증상이 생기고 이 전립선이 커져서 입구가 좁아지기 때문에 세뇨, 그러니까 소변 굵기가 가늘어지는 크게 두 가지 증상으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 우리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우리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집에 나가시기 전에 뭐 마시는 걸 피하고 특히 이제 주무시기 전에 잘 물 드시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희가 운전하는 것도 피하게 되고 또 밤에 자주 일어나고 화장실을 제일 먼저 찾죠. 그래서 화장실 없는 것을 가는 것을 회피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운동하다 보면은 소변 보기가 불편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추위에 소변 보는 게 민감해져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활동 생활에 큰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초반에 나눠드렸던 그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라고 여러분 그 실버 리본 캠페인 팜플렛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7가지, 특히 8가지 항목의 질문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체크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증상 질문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전립선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는 소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이 전립선 질환의 빈도가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40대는 한 40% 정도, 우리가 40대부터 시작이 되신다고 보면 되고 50대는 한 50% 정도 전립선 비대증이 오고 60대는 한 60%, 한 70대는 70%, 80% 이상. 그래서 바꿔 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오래오래 사시면 거의 100%가 이 전립선 비대증이 오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 질환 자체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젊어서 또는 우리가 40대부터 전립선 질환이 진행되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건 증상을 느끼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립선이 서서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은 밤에 소변을 자주 때문에 일어나신다든지 또는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증상을 느껴서 저희 비뇨기과를 방문하면은 전립선 크기가 커졌다든지 또는 전립선이 커져가지고 요도 입구를 막음으로써 방광벽이 비유했다는 그런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립선 비대증이 오면은 저희 비뇨기과에서 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지금 제가 나눠드린 그 증상 그 설문지표만 가지고도 전립선 비대증이 어느 정도 심한지를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초음파라든지 또는 우리가 검진을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을 확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전립선 비대증 점수 8가지 항목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거 소변 보시면서 어떤 증상이 있는 걸 체크를 하다 보시면은 이 점수가 우리가 0에서 7점까지는 아주 증상이 아주 약한 거고, 보통 7에서 19점까지는 한 중간 정도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점이 넘어가는 분들은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8점 이상이 되신 분들은 반드시 비뇨기과 오셔서 문진과 약물 치료라든지 다른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특히 이제 밤사이에 소변을 보는 것, 또 밤에 우리가 소변을 많이 보는 게 혹시 전립선 비대증이 아니고 밤에 소변을 많이 만들어내는 야간 그 다뇨라는 질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설문지도 같이 드리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대로 국제 전립선 증상 설문조사를 오늘 체크를 꼭 좀 해보시고, 본인이 8점 이상이 되면은 가까운 비뇨기과를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제 비뇨기과 오시면 이런 설문지 외에도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속 검사라고 그래서 저희가 소변을 한 2시간 정도 참으시고 비뇨기과 외래에서 오줌이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줌 나오는 속도가 10ml/s 이하면은, 그러니까 10 이하로 떨어지면은 우리가 이게 오줌발이 많이 막혀 있구나,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구나, 이렇게 저희가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저희가 전립선 초음파라고 그래서 전립선 크기를 아주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처음 이야기 드렸듯이 전립선 크기가 한 20g 정도인데, 이 전립선 초음파를 통해서 전립선 크기가 30g이든 40g 이상 된다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아주 심한 분들은 우리가 방광 내시경 검사도 해서 전립선 우리가 수술을 한다든지 할 때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바라다 보면은 이 전립선의 크기가 이렇게 아주 커져가지고 방광 입구를 이렇게 막힌, 우리가 키싱이랍니다. 키스하는 모양처럼 묶어서 오줌이 잘 나오지 않고, 또 심한 경우에는 전혀 오줌을 못 보는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받으시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주 크기가 크지가 않고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관찰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수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전립선 크기를 그대로 두고 긴장도를 완화시켜서 오줌을 잘 보게 하는 약제, 2가지가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약제 자체가 전립선의 긴장도를 완화시켜주고 또는 크기를 줄여서 오줌을 잘 보게 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 외에 전립선의 수술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라는 방법이 있고, 또 사이즈가 클 경우에는 저희가 경우는 크게 개복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큰 경우는 개복 수술을 하고, 사이즈가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사이즈일 때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우리가 KTP 레이저라든지 또는 HPS 레이저라고 해서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의 초기 치료로서 또는 수술적 치료로서 레이저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저 시술은 수술 시간이 짧고 합병증이 적고 또 입원 기간이 적기 때문에 많은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이 시술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런 안에다가 요도에다가 부목을 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전립선 비대증이 과연 전립선 암과 같은 것인가? 이거 많은 분이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립선 비대증은 암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에게 일어나는 암이 아닌 비종양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 전립선의 비대증의 증상 중 일부는 전립선 암과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고 또 동시에 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전립선 암을 검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립선 비대증과 또 혼돈하기 쉬운 게 신경인성 방광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신경인성 방광은 여러 가지 신경장애로 인해서 방광의 질환이 생겨서 전립선 비대증과 감별이 어려운데 가까운 비뇨기과를 방문해 주시면은 이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과 전립선염을 확실히 감별을 해서 여러분 어르신들이 소변을 잘 보시고 노후 생활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